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 중이던 여학생은 한국 고척돔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 공연에서 기이한 강강순례에 경악했습니다. 수천 명이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도는 광경에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옆에 한국인이 손을 내밀자 거부하려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밴드도 무대에서 충격을 받아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의 설렘과 동시에 묘한 불편함을 안고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8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콜드플레이에 대한 공연 티켓을 손에 쥐었을 때는 기뻤지만 그것이 한국행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내심 달갑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제게 한국은 그저 어릴 적 묘하게 불편했던 기억의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콜드플레이만큼은 제 인생의 사운드 트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잠시 이 감정을 덮어둘 수 있었죠. 비행기 표를 예매하던 순간에도 제 마음 한켠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짧은 방문 경험이 그리 좋지 않았던 탓에 한국에 대한 미묘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드플레이를 직접 보고 싶은 갈망이 그 감정을 압도했죠. 시험 기간과 겹쳐 교수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나라에 왜 가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깨끗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제 예상을 빗나갔죠. 콜드플레이 티셔츠를 입은 팬들이 곳곳에 보였지만 저는 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왜 이렇게 과하게 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면서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어릴 적 한국 방문 때 느꼈던 불편함, 낯선 음식의 향과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콜드플레이를 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뎌내리라 다짐했죠. 고척돔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이어폰을 끼고 철저히 주변과 단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티셔츠를 알아본 한국 팬 몇 명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최소화하려 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그들이 보여준 열정은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순수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척돔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생각했던 혼잡하고 무질서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번진 기대감과 흥분은 저도 모르게 공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음악은 정말 경계를 넘어서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입장이 시작되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콜드플레이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공존했습니다. 제 자리는 스탠딩 구역의 중앙 쪽이었고 주변은 이미 열광적인 팬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몇 시간을 어떻게 견디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주변의 한국 팬들은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며 편안하게 해주려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죠. 한 팬은 자신의 물병을 나눠주었고 다른 팬은 야광봉을 선물했어요. 제 고정관념 속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드디어 불이 꺼지고 공연장이 어두워졌을 때 5만 명의 함성이 고척돔을 가득 채웠어요. 첫 곡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순간 제 안의 모든 편견과 불편함이 잠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리스 마틴의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자 음악의 힘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보다 오직 음악만이 중요했어요. 밴드가 옐로우를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는 고척돔 전체가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LED 팔찌가 만들어낸 장관 앞에서 저는 그동안의 적개심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주변의 한국 팬들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처음으로 함께라는 감각을 느꼈어요. 그들의 열정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순수함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크리스 마틴이 한국어로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순간이었어요. 서툴지만 정성 어린 한국어 인사에 관객들이 보여준 반응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차가운 시선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공연 중간에 크리스 마틴이 무대 앞으로 나와 관객들 가까이에서 노래할 때는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관객을 향한 진심 어린 눈빛에 처음으로 제 마음속 방어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수많은 콘서트를 다녀봤지만 이런 일체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거부감을 느꼈던 한국 팬들의 열정이 이제는 이해되기 시작했죠. 공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남은 티켓을 하나 더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의 공연만으로는 이 모든 감정과 에너지를 다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죠. 호텔 로비에 앉아 휴대폰으로 티켓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콜드플레이가 한국에서 총 6회 공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이라는 뉴스 기사도 보였죠.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적개심은 이제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잠시 고민하다 과감하게 5회차 티켓까지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원래 예매했던 3회차와 함께 두 번의 공연을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단지 콜드플레이를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한국 팬들의 에너지를 더 느껴보고 싶다는 순수한 욕구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며 주변 테이블의 외국인 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여러 회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일정을 연장했다고 했죠. 한 독일인 팬은 한국 관객들의 떼창은 정말 전설적이라 꼭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전날 공연에서 느꼈던 일체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거부감을 느꼈던 그 열정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한국 팬들의 떼창이라는 문화가 생소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3회차 공연 당일, 첫 공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일찍 고척돔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에서 한국 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제 안에 있던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공연장 주변에서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벤트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팬들이 준비한 떼창 연습 모임이었어요. 수십 명이 모여 특정 곡의 가사를 한국어로 함께 부르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던 저였지만 한 팬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됐죠.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은 어색했지만 묘하게 즐거웠어요. 3회차 공연은 첫 공연보다 더욱 특별했습니다. 이미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무대에 몰입할 수 있었죠. 크리스 마틴이 우리가 한국에서 역대 최장인 6회 공연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총 30만 관객을 만날 예정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관객들의 함성은 천장을 뚫을 듯 했어요. 이 순간 제가 역사적인 투어의 일부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관객석에서 저는 이제 다른 팬들과 같이 떼창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첫 공연 때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노래의 일부 가사를 한국어로 따라 부르며 그 일체감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한국 팬들은 제가 노력하는 모습에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웠죠. 공연이 끝난 후 저는 5회차까지 남은 이틀 동안 서울을 제대로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콜드플레이 때문에 마지못해 왔던 도시였지만
이젠 이 도시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종로의 골목길을 걸으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에 매료되었죠. 5회차 공연 날이 되자 저는 이제 한국 팬들의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어요. 일부러 한국어로 콜드플레이 사랑해요라고 적힌 손팻말까지 준비했습니다. 공연장에서 만난 한국 팬들은 제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죠. 첫 공연 때 묵묵히 혼자 있던 외국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문화에 동참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공연에서는 크리스 마틴이 한국 가수와의 깜짝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였어요. 그 순간 고척돔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함께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죠.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오직 음악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적개심과 거부감은 단지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한국 팬들의 에너지를 직접 느끼고 그들의 문화에 참여해보니 이제는 그들의 열정이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수함과 일체감이 부러워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 경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콜드플레이를 보기 위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뀐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저는 5회차 공연이 끝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 남은 감동을 쉽게 정리할 수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콜드플레이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줄은 정말 몰랐죠. 특히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문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SNS를 둘러보다가 흥미로운 영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스탠딩 구역에서 팬들이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도는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댓글에는 강강순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죠. 호기심에 찬 저는 한국 팬 커뮤니티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강강순례라는 한국 전통놀이에서 영감을 받아 콘서트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팬 문화였어요. 이건 꼭 경험해봐야겠다. 마지막 6회차 공연을 앞둔 저는 용기를 내어 티켓 교환 사이트에서 제 좌석 티켓을 스탠딩 티켓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꽉 찬 스탠딩 구역에서 몇 시간을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이 특별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공연 당일, 저는 일찍 공연장에 도착했어요. 스탠딩 구역은 이미 열정적인 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공연 때와는 달리 이제 저는 그들의 열정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에너지에 동참하고 싶었죠. 주변에 모인 팬들과 대화를 나누며 강강순례에 대해 더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어떤 노래에서 시작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한 한국 팬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통 픽스 유 같은 감성적인 곡이나 신나는 곡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 시작하면 그냥 손을 잡으면 됩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첫 몇 곡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드디어 패러다이스가 연주되기 시작했을 때 제 옆에 있던 팬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천천히 원을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콘서트에서 낯선 사람과 손을 잡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제 옆에 있던 한국 팬이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커지는 강강순례의 원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의 리듬에 맞춰 함께 움직이다 보니 이내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들과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경험은 묘한 친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몰라도 서로의 배경을 알지 못해도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죠.
강강순례의 원이 점점 커지면서 스탠딩 구역 전체가 하나의 큰 소용돌이처럼 변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그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노래의 클라이맥스에 맞춰 모두가 함께 점프하고 소리칠 때는 마치 제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순간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졌었다는 사실도 모두 잊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SNS에 그날의 경험을 길게 적었습니다. 특히 강강순례에 대한 설명과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죠. 전혀 모르는 사람과 손을 잡고 춤추는 경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그 일체감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제 게시물은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콘서트 중에 누군가 찍은 외국 팬도 끼어든 강강순례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그러다가 점점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댓글에는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 저 외국인의 표정 변화가 너무 귀엽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전날 함께 강강순례를 했던 몇몇 한국 팬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당신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말 잘 어울렸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죠. 한 팬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콜드플레이의 로고와 함께 강강순례 참가 인증이라고 적힌 귀여운 배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단순히 콘서트를 본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저는 마지막 공연을 위해 다시 고척돔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준 공간이 되었죠. 입구에 다가가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입구 쪽에 키네틱 플로어라고 불리는 특별한 바닥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저는 호기심에 주변 스태프에게 물었습니다. 친절한 스태프는 설명해 주었어요. 관객들이 이 바닥 위에서 뛰고 춤추면 운동 에너지가 전기로 변환돼요. 그 전기는 오늘 공연의 일부 조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콜드플레이의 친환경 캠페인의 일환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더욱 흥미로워졌죠. 저는 주저없이 그 키네틱 플로어 위로 올라갔어요. 다른 팬들과 함께 뛰고 춤추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경험은 신선했습니다. 제 작은 움직임이 친환경 공연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몇몇 한국 팬들은 친구들과 함께 와서 단체로 점프하며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입장하면서 받은 LED 손목 밴드도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두껍고 질감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문득 궁금해서 옆에 있던 한국 팬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팔찌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 팬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죠. 이번에는 특별히 생분해성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공연 후에 반납하면 재활용된대요. 밴드 측에서 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했다고 해요. 저는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환경까지 생각하는 콜드플레이의 철학이 멋지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런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국 팬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제가 처음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크리스 마틴은 무대에서 이번 투어의 친환경 캠페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뛰고 춤출 때마다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에너지로 공연의 일부를 진행할 거예요. 그의 말에 관객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뛰고 소리쳤습니다. 저 역시 그 일원이 되어 함께 환호했죠. 비버라 바이더 공연 중에는 모든 LED 팔찌가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그 장관 속에서 크리스 마틴은 이것이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라고 말했죠.
그 순간 공연장 전체가 하나 된 느낌이었습니다. 음악과 환경 보호라는 공통된 가치 아래 모두가 연결되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한국 팬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LED 팔찌를 반납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감동을 받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도 반납하시나요? 제 옆에 서 있던 스태프가 물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팔찌를 풀어 건넸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예의라고 생각해요. 제 말에 스태프는 밝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 한국 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 팬은 콜드플레이의 친환경 캠페인 때문에 더 이 밴드를 좋아하게 됐어요. 음악만 좋은 게 아니라 메시지도 의미 있으니까요라고 말했죠. 저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팬은 손목밴드 반납함 옆에 놓인 작은 박스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에는 콜드플레이가 이번 투어에서 줄인 탄소 발자국에 대한 정보가 적힌 작은 카드가 있어요. 가져가 보세요. 저는 호기심에 그 카드를 하나 집어들었죠. 그곳에는 이번 투어가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팔찌를 반납하고 카드를 읽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과 지금의 감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 팬들의 질서 의식과 환경에 대한 배려는 제가 미국에서 봤던 어떤 콘서트보다도 인상적이었죠. 그들의 열정은 단순히 시끄럽고 과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방향으로 표현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SNS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국 팬들의 이런 매너, 너무 멋졌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게시물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왔던 여행이 제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 되었죠. 콜드플레이의 음악과 한국 팬들의 열정, 그리고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기 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어제 함께 줄을 섰던 팬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들은 저를 알아보고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나요? 다음에 한국에 또 와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죠. 당연하죠. 이번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거예요. 꼭 다시 올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콜드플레이 투어 내내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강순례 영상, 키네틱 플로어에서 뛰놀던 모습, 친환경 LED 팔찌를 반납하는 줄에 선 팬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추억이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 가졌던 그 차갑고 불편한 감정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공항 대기실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트북을 켰을 때 메일함에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BBC 기자로부터 온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진짜였죠. 제가 SNS에 올린 강강순례 영상과 친환경 캠페인, 참여 게시물이 바이럴이 되면서 외신의 관심을 끌게 된 모양이었어요.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에서의 한국 팬 문화에 대한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미국인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팬들의 독특한 문화와 열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처음의 편견에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여정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곧바로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화상 인터뷰는 제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 라운지에서 진행되었어요. BBC 기자는 제 SNS 게시물에 대해 먼저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솔직하게 답변했죠. 처음에는 솔직히 불편했어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고, 한국에 대한 어릴 적 안 좋은 기억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콘서트를 경험하면서 그 열정 속에 담긴 순수함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강순례라는 독특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자는 계속해서 한국 팬들의 친환경 캠페인 참여에 대한 제 생각을 물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LED 팔찌를 반납하는 모습은 제가 미국에서 본 어떤 콘서트와도 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팬들 덕분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제 말을 들은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는 콘서트가 끝나면 대부분 자기 것은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 팬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졌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더 큰 가치에 동참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기자는 콜드플레이의 다양한 내한 공연과 한국 팬들만의 특별한 응원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자가 물었죠. 이번 경험이 당신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팬들의 열정과 배려, 질서의식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콘서트 관람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콜드플레이의 음악을 통해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BBC 기자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훌륭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내일 BBC 온라인 문화면 메인 기사로 실릴 예정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에 연결한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인터뷰 내용 일부가 이미 BBC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유되었고 다른 외신들도 콜드플레이의 한국 공연과 팬 문화에 대해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가디언, 뉴욕타임스, 르몽드 등 유명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 팬들의 독특한 문화와 열정적인 참여를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외신들이 강강순례와 친환경 캠페인 참여를 한국 팬 문화의 독특한 특징으로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몇몇 기사는 심지어 한국의 팬 문화가 글로벌 콘서트 문화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단지 음악을 보러 왔던 여행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한국과 한국 팬들에 대한 제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그들로부터 배운 소중한 가치들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잠에 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BBC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팬 문화에 대한 놀라움과 감동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댓글이 제 마음에 와닿았죠. 에밀리의 이야기를 통해 음악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화적 편견을 허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팬들의 열정과 배려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례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